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조선의 그 초기 왕의 업적들을 살펴봤어. 태조, 그다음에 태종,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문종, 단종 살짝 넘어가고 세조, 그다음에 성종까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야, 시스템 항상 했잖아, 그렇지? 신라 때도 했고, 발해 때, 고려 때 조금 많았지. 중서문화성 해가지고 상서성, 식목도감, 중추원, 삼사, 어사대, 블라블라블라 많았어. 여긴 좀 더 많은 것 같아. 되게 중요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조선은 왕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좋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자,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 역시 이번에도 중앙과 지방을 같이 구분해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 지워졌네. 자, 먼저 중앙을 살펴볼게요. 중앙에는 무슨 기구들이 있는지. 첫 번째, 왕은 생략했어. 왕은 생략하고, 첫 번째, 의정부라는 짱의 기구가 있어. 의정부가 짱이야. 자, 의정부. 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단 말이야. 이 중에 짱, 그걸 삼정승이라 그래. 얘네가 짱이야. 왕 다음에. 그 중에 짱은 영의정이야. 그 다음에 우의정일 것 같아. 좌의정일 것 같아. 밥 먹는 손이 아닌 좌의정이 그 다음에 짱이야. 그 다음에 우의정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삼정승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신이라고 있었잖아. 그 고려시대 때 제신 낭사 있는 중서문화성 있지. 거기 제신이 이어서 의정부가 된 거야. 한번 살펴볼까? 그 다음에 제신 낭사 어디 있어? 낭사 있네. 낭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간원이 돼. 조선시대 사간원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밀 또는 추신이라 그랬잖아. 추밀 승선이 있었잖아. 그 추신 같은 경우는 병조로 이렇게 병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승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승정원으로 바뀌는 거야. 왜 바뀌는지 그 색깔이 똑같아서 그래. 하는 색깔들이. 자, 이제 의정부가 짱이고, 의정부 밑에는 육조가 있어. 육부 있었잖아. 고려시대에도 육부 있었던 것처럼 그 육부 똑같은 거야. 다만 순서가 바뀌었어. 고려시대는 이병호 형예공이었어. 순서가 이병호 형예공. 근데 조선시대는 이호예병 형공이야. 이게 중국 스타일이야. 중국 당나라 때부터 똑같이 그냥 쭉 이어진 거야. 이렇게 이호예병 형공. 이거에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은 사실 발해 때도 했고 고려 때 통치체제 정비를 가서 보면 돼. 그럼 거기 나와 있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 고려시대 3사기구가 있었잖아. 고려시대 3사기구는 회계출납기구라 그랬잖아. 그게 조선시대로는 호조로 이어져. 호조라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승정원과 의금부를 볼게. 그 왕 옆에서 보좌해줬던 애들이 있어. 보좌해줬던 애들. 그러니까 거의 비서라고 보면 돼. 걔네가 승정원이야. 승정원. 그다음에 실제 고려시대에도 중추원에 승선이 그 역할을 했다 그랬었어. 승선. 그다음에 이 승정원 기구의 짱을 도승지라 그래. 짱의 도승지. 그 리더가 도승지인데 그 여러분들 관상이 아니라 그 영화 뭐지? 그 이병헌 나오는 영화 광해라는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 광해 보면 류승용 분이 이제 하셨던 역할이 도승지야. 도승지. 관직 명칭이야. 명칭. 얘네 하는 일은 왕의 명령을 출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가 듣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왕의 명령을 신하들한테 얘기도 하고 대신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서야. 그 다음에 신하들의 얘기를 이제 그 왕이 했던 얘기들 일 처리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야. 그 일 처리한 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거. 왕명출납이라 그래. 아무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왕명출납 역할을 하는 거고, 도승지가. 그 다음에 의금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봐서 알지. 의금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법기관인데 짱이야. 사법기구가 사실 이거 말고도 형부로도 있단 말이야. 있는데 얘는 뭐 하냐면 좀 더 중대한 사건, 더 큰 사건, 특히 반역죄를 일으킨 애들을 처벌하는 데가 의금부야. 의금부 대표하는 애가 그 리더 장관 이름이 판사라 그래. 판사. 사법기구라는 거. 이 두 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 이 두 개는 왕명출납하니까 왕의 비서잖아. 그러니까 왕권 강화시키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의금부잖아. 특히 반역죄. 누구에 대한, 그때는 국가가 곧 왕이었거든. 왕이 곧 국가였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루이 16세가 짐이 곧 국가다. 자, 그 다음에 사헌부라고 나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세 개는 외워야 돼. 되게 중요해.
이 고려시대 어사대라고 있었지. 감찰 기구하는 감찰을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였잖아. 걔가 쭉 이어져서 조선에선 사헌부라 그래. 헌병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헌병, 군인들 잡는 헌병처럼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야. 여기 짱 이름을 대사헌이라 그래. 대사헌. 사헌부에서 대사헌, 사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안 중요해 별로. 근데 어쨌든 사헌부는 중요해. 사헌부의 역할은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고, 사간원이야. 낭사잖아. 중서 문화성의 낭사 같은 경우는 어사대랑 만나서 대간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서경, 뭐 봉박, 간쟁 이걸 한다 그랬잖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얘는. 사간원이라는 기구는 정사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하는 업무들, 그러니까 정치의 일, 정치 일이란 얘기야. 그걸 비판하는 거야. 간쟁, 봉박, 서경. 이것도 설명은 고려시대 때 했으니까 넘어갈게. 여기에 짱 이름은 대사간이라 그래. 사간원에서 대사간, 사헌부, 대사헌. 그다음에 홍문관이라고 나. 홍문관은 쉽게 얘기하면 집현전 있었잖아요. 세종이 만든 집현전을 다시 계승한 게 홍문관이라 그래서 왕 성종 때 그 홍문관이야. 여기 짱 이름을 대지학이라 그랬어. 여기서 뭐 하냐? 정치적 공부하는 기구잖아. 집현전 생각하면 돼. 공부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이런 데란 말이야. 그래서 정치 자문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어떤 걸 해야 옳은지, 지금 이런 난세에서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거 타개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연, 왕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 왕하고 같이 신하들하고 공부하는 거. 그거 주관하는 애가 홍문관이야. 이제 장관 이름으로는, 홍문관 리더 이름으로는 대제학이라 그랬어. 자, 이 세 개를 합해서 삼사라 그래. 세 개를 합해서 삼사라 그러는데, 이게 하는 일은 고려시대 삼사랑은 완전 틀려. 고려시대 삼사는 그냥 단순한 회계기구였는데, 여기 조선시대 삼사는 언론기구야. 언론기구. 언론, 그 다음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잖아.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얘기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잖아. 그치? 여론을 형성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들. 왕 혼자 너무 세지면 국가가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 독재해버리니까. 그 왕이 어떻게 정책 다 하겠어. 그러니까 훌륭한 브레인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쉽게 가면 야당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갈 수 있었던 게 이런 통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 기타 등등으로는 좀 이제 중요도 면에서는 떨어져. 중요도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정부, 그 다음에 여기 육조, 승정원, 의금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가 제일 중요해. 이 세 개를 삼사라 그러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 승정원,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 이 정도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춘추관이라고 있어. 춘추관은 뭐 역사서를 편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대표를 영사라 불렀고, 성균관, 너무나 잘 알죠? 성균관. 성균관도 엄청 유명하잖아. 그치? 예전에도 잘 나갔지만 지금 더 잘 나가잖아. 삼성이 먹은 다음에. 자, 아무튼 성균관 같은 경우에 여기 총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대학 총장. 학교로 하면 교장 이렇게 보면 돼. 그 사람을 대사성이라고 불렀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거야. 대학 기구야. 대학이라고 보면 돼. 한성부, 한성 하면 어디가 생각나? 도시 중에 한성. 어디? 평양이니? 전주니? 아니면 광주, 부산, 인천? 아니고 서울이야. 서울. 그래서 서울시 얘기하는 거야. 서울시, 지금 서울시청 이런 개념의 한성부. 그래서 서울이 수도잖아. 그래서 수도 치안이나 행정 업무를 하는 데야. 한성부. 되게 크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인구가 한 1000만 살지, 1000만? 경기도가 1300만인가? 5000만 인구 중에 2300만이 여기 수도권에 사는 거야. 인구의 반절. 도시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넘어가고, 내수사라는 그 기구도 있어. 내수사라는 그런 기관은 왕실 재산이나 토지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제도는 넘어가도록 할게. 중앙에서 일하는 거를 다 경관직이라 그래. 왜냐하면 서울에 있잖아. 서울경자를 쓰는 거야. 서울경. 그래서 우리가 서경, 개경, 동경, 서울경자를 쓴다고 그랬잖아. 수도급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관리들이야. 관리직, 이렇게 해서 경관직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도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일하는 걸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관직이라 그래. 자, 지방 한번 살펴볼게. 이거 중앙은 되게 쉽지? 쉬어가는 코스야, 쉬어가는 코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랑 좀 비교해야 되는데, 고려시대는 이원적으로 돼 있었지. 오도라고 해서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묶인 그런 행정구역이 있었고, 오도, 군사 중심적인 그런 동네가 있었잖아. 양계라고 해서 가장 크게 이원적으로 돼 있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일원으로 다 묶어버려. 전국 몇 도라 그래? 8도. 이렇게 그냥 다 일원화 시켜버린 거야. 자, 두 번째. 속현하고 향부곡소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야. 이것들의 특징이 뭐야? 특징. 누가 파견이 안 돼?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없애버렸어. 그럼 그 얘기는 모든 지방에 누가 파견된다는 얘기야?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얘기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없게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상피제라는 거 있는데, 상피제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이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라고, 울산이라고 하자. 이제 울산에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그 파견한 지방관의 고향이 울산이야. 그러면 얘가 관리가 돼가지고 거의 사또라고 보면 돼. 쉽게 얘기하면 사또나 관찰사, 그냥 사또라고 칠게. 사또가 울산으로 가서 그러면 그 가족들끼리 다 헤쳐먹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관리가 거기 울산시장이 지금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여가지고 이제 자기 사람을 자기 고향 사람을 많이 뽑잖아. 투표해가지고.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부패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기 가족들이 더 유리하고 가족들이 범죄한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로 막 누명 쓰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상피제라고 해서 자기 고향에는 지방관으로 못 가게 만들었어. 되게 나름 합리적이지 않냐? 자기 출신,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는 관리가 돼서 못 가. 그쪽으로는. 또는 친척이 사는 곳도 못 가. 그 지역에 그럼 친척들이 많이 지금 퍼져 있잖아. 현대국가니까 그래. 이때는 거의 시족국가란 말이야. 거의 자기, 가문이 한 마을에 모여 살았어, 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이 나는 거야. 했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지방은 8개, 8도로 나눴다라고 하고, 8도의 장관 이름을 관찰사라 그랬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이제 도지사 있잖아. 전라도에서 도지사. 이 개념이야, 도.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는 오산시가 있고 평택시가 있고 또 수원시가 있고 내가 사는 용인시도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제 부목, 군현으로 나눴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큰 데는 시라 그래, 시. 근데 그보다 좀 작은 데는 군이라 그러잖아, 군. 그래,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이 있어. 무슨 정선군 이렇게 군으로 끝나는 데가 있다면 인구가 좀 작은 데는 군이라 그래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인구나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좀 나눈 거야. 특히 인구야. 부목, 군현으로 나눈 거야. 부목, 군현. 여기에 파견된 사람들을 수령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익히 아는 사또라고 부르는 거야. 사또. 얘네들 수령이라 그래요. 공식 명칭은 수령이야.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그 지방에 그러니까 오산시의 행정 업무를 하고 그다음 사법 법도 하는 거야. 이제 법 처리도 하는 거지. 사법기관도 되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조 때 만든 진관체제 있지. 진관체제.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많다라고 보면 돼. 이것도 가지고 있다. 거의 짱이야. 그러니까 거의 짱이야. 그 다음에 물론 얘네들이 여기 평생 짱 박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수령은 사실 잘 모르겠지.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고향이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누구야? 토착민이잖아. 거기 오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향리라고 있어. 향리. 향리의 뿌리는 호족이라 그랬지. 호족이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조금 통일신라 때는 완전 잘 나갔고 고려시대 때 되면 조금씩 낮아진다 그랬어. 중앙으로 간 애들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애들은 조금씩 차별받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 가면 완전 나가리 된 거야. 향리. 그 다음에 사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온건개혁파 기억나니? 그 온건개혁파라고 해서 난 조선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조선을 건국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그런 브레인들이 있었잖아. 사대부들. 걔네들이야. 거의 걔네들. 사족들. 근데 걔네들 공부했던 애들인데 지방에 살잖아. 물론 나중에는 다 올라와. 성종 때부터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지만 계속 그 학교들 만들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게 몇백 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이 이제 교육하면서 이 사족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생겨나는 거지. 생겨나는 거야. 그 사족들이야. 사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얘네 트라이앵글인데 얘네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 사족은 수령이 왔을 때 뭐 하냐면 도와도 줘. 왜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얘는 또 브레인이잖아. 그 지역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울산이라고 하면 얘는 울산 사람이 아니야. 얘는 예를 들어서 광주 사람인데 울산으로 간 거야. 그럼 잘 모를 거 아니야. 울산 지리에 대해서나 그쪽 마을 분위기에 대해서나 그거를 도와주는 거야. 보조해 주는 거야. 그다음 자문도 해주고 대신에 또 뭐 또 하냐면 비리를 하는지 감시하는 거야. 이제 그 누구랑 얘랑 많이 붙어 먹냐면 얘 향리랑 붙어 먹어. 향리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보조하는 역할만 해. 얘는 행정 실무를 얘 혼자 다 못하잖아. 그럼 그 관청에서 실제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타이핑하고 막 이런 애들을 다 향리가 한단 말이야.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냥 실제 행정 실무 같은 걸 얘가 해. 세금 걷어오는 것들도 대부분 수령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 향리들 시켜서 많이 한단 말이야. 그 향리들도 막 나눠져 있어. 나중에 향리 이름이 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떨어져. 격화돼 이름이. 자, 이해했지? 자, 그럼 얘네 둘을
서로 비판해야 되겠지. 사족이 향리도 비판이래. 감시해야 되겠지. 수령도 감시하고 향리도 감시한단 말이야. 정치를 제대로 하는지 또는 헤쳐먹는 게 또 있는지 막 이런 것들 불법을 자행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해야 된단 말이야. 향리는 수령을 보좌해야 되고 계속 보좌하는 일을 하는 거야. 대충 이해했지? 자, 그럼 향리가 하는 일을 먼저 볼게요. 향리 같은 경우는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아전이라고 해서 이제 더 급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얘도 이 육조처럼 이 향리들도 이 6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따다닥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이제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돼. 그리고 그 일을 세습시켜, 자꾸. 그 녹두꽃 뭐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 잘 나와. 그 조정석 나왔던 드라마 있어. 얼마 전에 그 근현대사의 전봉준 얘기 나오는 게 있거든.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래. 드라마.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근데 얘네들은 또 차별받아. 처음에는 호족이었잖아. 호족으로서 막 떵떵거렸지만 조선시대 가면 완전 차별받는 급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들이 3명 있잖아. 아들 3명 중에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 1명밖에 안 돼. 이렇게 차별을 해버리는 거야, 국가에서. 차별해. 와, 이제 억울하겠지. 그치? 1000년 전만 해도 잘 나갔던 집안 호족이었는데. 그리고, 자, 사족으로 넘어갈게. 사족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한 애들이고 살인들이라 그랬어. 브레인들이야. 얘네들은 2군데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서울에서도 일을 해. 서울에서 일하는 그 기구 이름을 경제소라 그래. 경자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서울이라고 보면 돼. 경제소에서 뭐 하냐면 지방에도 얘네들이 자치 기구가 있어. 모여서 일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유향소라 그랬어. 유향소. 근데 이 유향소가 독립적으로 그 지방을 운영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지방에서 인정받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려고 얘네들끼리 감시시키는 거야. 서울에 올라온 사족들, 살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여기 경제소에서 일을 하게 해가지고 유향소랑 또는 이제 중앙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게 하는 것도 있어. 중앙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유향소를 감시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아무튼 서로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뭐 주고받는 것들이 있겠지. 그 역할을 하는 게 경제소고 지방에 있는 그 유향소의 역할은 자기네들 기구에서 그냥 뭐하냐 놀고 그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애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방 우리가 사는 울산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지금 전염병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예의가 없는 거를 못 봤어. 얘네들은 전공이 성리학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네들이 부분적으로 그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서원 또는 향약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이야. 교과서에 아예 한 파트로 나와 있더라고. 다음에 할게. 유향소의 대표를 좌수 또는 별감이라고 해서 뽑아.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이런 개념이야. 좌수, 별감으로 해서 유향소 자체에도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 자, 전국엔 경기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처럼 8도가 있고 그 밑에는 오산시, 수원시, 뭐 평택시처럼 부목, 군, 현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 안에도 우리 지금의 동의 개념이 있잖아. 그치? 금암동인가? 뭐 동이 있을 수 있잖아. 뭐 동천동, 뭐 풍덕천동, 뭐 이런 것처럼 판교도 동이잖아. 동탄도 동인가? 그래서 그런 동 개념이 면리야. 면리. 지금도 있어, 면리. 군으로 하는 데는 시골 가면 있단 말이야. 무슨 리로 끝나고 무슨 읍으로 끝나고. 여기도 똑같아. 면리, 통 이렇게 있어. 면리, 통이야. 면을 다스리는 사람은 면장이라 그래. 면장. 그 다음에 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통은 통주라 그래. 통. 그 통은 몇 개의 가정이 모였냐면 5개가 모여. 5개. 5개의 집안이 1통이라 그래. 한 통에서 1통. 그래서 5개를 한 통으로 묶어. 그리고 오가작통이라 그래. 오가작통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막 반란 일으키거나 아니면 세금 안 내고 도망간 애들이나 이제 그런 애들을 또 착출해내는 게 있어. 심지어는 나중에 오가작통법이 뭐로 활용되냐면 그 신문물 중에 서학이라고 있어. 서학.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단 말이야. 조선 후기 때. 기독교인들 잡아내는데도 이 역할을 되게 많이 해. 통주들 5명 중에 서로 감시하는 거야. 5개의 가정이. 그래서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한 걸 외우고 있다.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 그럼 이제 잡아낸단 말이야. 등하교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에 접촉하지 않기는. 자, 그래서 모든 그 부목 군현에는 이제 면리 통 이것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면 돼. 면장, 이정, 통주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지방의 전체야. 오히려 고려보다는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사또들이 하는 7가지 일이 있어. 수령 7사라 그래. 수령들이 하는 일. 고려시대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고려시대는 5가지 일을 했고, 조선시대는 7가지 일을 해. 5개는 똑같이 겹치는 게 농상성,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끔 그 마을, 그러니까 수령이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있단 말이야. 법으로 정해놓은 게.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거 힘을 써야 되고, 부역.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가는 것처럼 이때는 뭐 건물하고 뭐 건물 고치고 다리 고치고 하는 일들, 그런 부역들을 이때는 그냥 농민들이 했어. 농민들이 다 징발당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 조선시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역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도둑놈들 이제 잡는 일들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못하는 그런 남자 여자들이 없게끔 마을도 지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호구를 막, 일단 인구가 힘이니까,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호구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게끔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소송 거는 거 있어. 그것도 얘가 이제 사법 일을 처리한다 그랬잖아. 이것도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소송은 뭐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때는 묘지 쓰는 걸로 이제 좀 문제가 많았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를 묘지 쓰는 문제로 서로 이렇게 소송 거는 일들이 많았어. 이제 그게 있었고, 그거는 고려시대도 똑같이 했었어. 그걸 수령 5사라 그래.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2가지가 더 추가돼. 그래서 학교, 이제 가르치는 거, 교육. 왜냐면 성리학, 똑똑한 애들이라 그랬잖아. 사대부들은 공부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조선시대는 지방 문화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다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학교를 흥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군정수라고 해서 군대, 이런 것도 잘 조직해서 훈련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했어. 이거 뭐 외울 필요 없는데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언제 다 외우냐. 그래서 난 이렇게 외웠지. 농부, 간호사,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농부, 간호사 이런 식으로 했어. 농부, 간호사, 간호사인데 직업이 농부였어. 좀 이상한데? 그다음에 농부, 간호사를 배출하는 학군, 중요한 거 학군 중요하잖아. 그래서 농부, 간호사, 학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고려시대는 농부, 간호사까지, 조선시대는 학군 추가해 주는 거.